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의 진상조사를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렸는데요. 이 가운데 특검 탄핵 추진팀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적 인물로 대두되고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선거 감사합니다. 이후에 첫 출연이세요. 네. 선거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아직도 선거가 네.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새카맣게 타셨어요. 예. 4년 전보다는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론조사 처음에 좋게 나와서 예. 근데 선거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들어보니까 똑같이 그래요? 힘들어요. 뭐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가장 많이 들은 건 정권 심판 얘기. 그 이번 선거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제 상대방 후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시민들이 예. 저랑 제 상대방 후보의 경쟁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있고 예. 그냥 정권 심판을 위해서 김용민이 해라. 가면 국회 가면 역할을 잘해라. 해라. 예.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지 네. 상대 후보가 누군데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왜 자질이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 자체가 아예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번 선거 되게 자체가 중요한 원사이드하게 정권 심판론이 네. 컸다 이런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와서요. 속보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일단 의제 조율은 접어두고 일단 만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만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바로 이어서 오전 10시에 나온 건데요. 바로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화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 이르면 오늘도 성사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뭐 빠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보면은 좀 약간 바뀐 느낌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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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네. 좀 더 포용적인 모습 혹은 뭐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예. 어떻게든 빨리 만나자의 네. 방점을 찍고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의제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방치한 것도 대통령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그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대통령실에 괜히 명분만 주는 거 아니냐, 예.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실제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그 얘기를 한번 썼었거든요. 총선의 민의는 협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다라고 네네. 썼더니 일부 그 언론사에서 제가 영수회담 반대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썼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총선 끝나자마자 그 썼던 글 중에 영수회담 즉각 빨리 해라 대통령에게 요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국회 구성에 있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국회 구성을 하자라는 의미였고 네. 당연히 영수회담은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얽혀 있는 이런 사안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치적 명분이 대통령에게 가느냐? 네.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명분이 훨씬 크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때 그 명분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선 민의가 정권 심판이고 이 정권이 못하는 것을 제대로 민주당이 좀 바로 잡아라 라고 했는데 그럼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우리 앞으로 바로 잡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입장 바꿔야 됩니다. 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네. 막 그 민주당이 가는 것보다 충분히 경고하고 충분히 또 협의할 수 있는 거 협의해 놓고 그래도 안 되면 가는 게 저는 정치적 명분이 우리가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명분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빨리 하는 게 맞다 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메시지를 정리해드리면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뭐 쉽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겠다. 네. 그리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민생 현장에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심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좀 의견을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또 10시 되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24, 잘못하고 있다가 65,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4.19 참배를 오전 8시에 비서진만 데리고 네. 2시간 앞서서 몰래 참배를 하고 그랬죠. 10시에 갤럽에서 최저치 23% 찍고 1시 반에 전화제의하고 3시 30분에 전화통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1% 올랐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뭐 1%라는 건 사실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 그냥 변화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평가하는 게 맞지 예. 않을까. 오히려 더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영수회담 제의해놓고 의제 조율을 이렇게 못하면서 대통령실이 네. 사실 하기 싫어서 시간 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실무회담도 뭐 저기 수석 그 정수석이 예. 이번에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실무회담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던 적도 있고 맞아요. 이런 뭐 상황들이나 흐름들을 보면은 안 바뀌었다. 네. 예. 아이 그 비서실장 앉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아, 정진석 비서실장은 민주당과 싸우자는 신호입니까? 아이 당연하죠. 예.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나 국회에서 예. 그 태도들은 예.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민주당에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예. 그 민주당을 대놓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 대놓고 폄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 민주당과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예. 좀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웃긴 게 네.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였다고 보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그동안 어떻게 봐왔는지 혹은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월적으로 마음대로 끌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금 선거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여당이 그 대통령실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내부의 자성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부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했던 사람이 사실 그러면 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역할도 안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급도 낮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에 어떤 관계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 우위로 국회를 여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여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네. 라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당용이다. 예, 여당 통제용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육모방망이 그랬죠, 들고 맞아요. 예,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달렸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여당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판단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이라도 주말 사이에라도 영수회담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를 하겠죠. 그래야겠죠. 네. 그거조차 안 하면 정말 참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1년 10개월 만에 네. 이뤄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입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시점이고요. 사실 대통령이 먼저 무슨 의제 제가 다 수용할 테니까 일단 오셔서 만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예,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우선 만나겠다라고 하고 그걸 또 수용하는 태도니까 네.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야당 대표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3차 실무회동이 열린다는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오전 중에 3차 실무회동을 하고요. 오후 2시 대통령실 국회에서 각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3차 실무회동이 있을 것 같고요. 오후 2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르면 내일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보고 예.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의제와 관계없이 일단 그렇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날짜를 빨리 잡는 게 예. 대통령실도 예. 그나마 예. 나을 수 있겠죠. 예. 지금 그것마저 날짜를 밀어버리면 대통령실이 너무 정치적으로 옹색해지기 때문에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만찬을 함께 하면서 각각 백주 한 병씩 2시간 반 동안 만찬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일단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드러나 보자 이런 것일 수도 있을까요? 글쎄 이제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그 무슨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 약간 이런 심정으로 그리고 영수회담을 했다 하다 네. 안 했다라고 여기저기서 공격하니까 네. 했다라는 이 그림만 만들고 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성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제 조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랑 만나서 얘기 나눈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좀 빨리 만나서 지금 어려운 민생을 이 야당이 네. 좀 나서서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좀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그거 25만 원 뭐 없어도 산다 막 이런 보수 패널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큰 돈입니다. 예, 그렇죠. 큰 돈이고요. 1인당 25만 원, 가구에 100만 원이란 돈이 생기면요. 그 다 전부 지역 화폐 아닙니까? 맞아요. 일단 동네가 네. 동네 상권이 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좀 괜찮아질 수 있죠. 네, 이게 그 지원금이 그 지원금을 쓰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상권입니다. 아, 지역 지역 상권이 굉장히 크게 살아나요. 예. 그 지역 상인분들 만나보면 코로나 때 여러 방식으로 예. 지원을 했잖아요. 네. 우리한테 현금 지원 몇백만 원 해주는 것보다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준 게 훨씬 효과가 크다. 그때는 진짜 장사가 잘 되고 살아난다. 네. 그리고 그 효과가 계속 돌고 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방식이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진짜 요새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예. 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파 875원 사태 때, 대파 사태 때 네. 제가 수원에 어떤 시장을 갔거든요. 근데 네. 그때 상인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마트나 네. 뭐 이런 데로 가는데 그래도 마트에서는 뭐 카드 할인도 해주고 뭐 자체 뭐 무슨 뭐 상품권도 있고 뭐도 네.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뭐 정보 할인도 있고 해서 875원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은 네. 오로지 지역 화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사실 그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네. 사람이 없다. 네. 예, 오질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역 화폐가 있으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다 말씀 네. 주셨습니다.